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최고치 찍은 미국 국채 수익률, 연내 금리 인하 무산 불안감. 전 세계 금융시장의 지표금리 역할을 하는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시작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국채 수익률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 연준 위원들은 금리 인하를 서둘러 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올해 3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중국 증시 계속된 추락에 3년간 시총 5조 달러 증발. 중국의 본토와 홍콩을 합한 전체 시가총액이 지난 3년간 5조 달러에 육박하는 자금이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신뢰가 회복되지 못하면서 시장 규모가 급격하게 쪼그라드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반해 신흥국 시장으로 분류되는 인도 증시의 경우 8년간 상승세를 세계 4위 시장으로 올라섰습니다. 1분기 투자 성적표 보니 반도체 밸류업 담은 외국인 수익률 압도적. 올 들어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역대급 순매수 규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익률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분기 반도체와 저PBR주 위주로 순매수하면서 다른 매수 주체들을 압도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 구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먼저 개장 분위기 함께 살펴보고 오시죠. 이어서 예상 체결지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확인하시죠. 현재 코스피 코스닥 혼조세로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6% 정도 강세 흐름 보이면서 2,723.13포인트에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고요. 코스닥은 879선에서 개장을 기다리면서 소폭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입니다.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우까지 자리를 해 있는데요. 삼성전자 빨간불을 켜면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올해 1분기에만 1,800건이 넘는 특허권을 손에 넣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현지에서 신사업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건데요. 하지만 계속해 미 정부가 한국에게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제조 장비를 통제할 것을 요청하면서 한미 양국이 이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일 중국은 한국에게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거부를 요청을 하면서 한국 정부의 올바른 판단을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기에 관련 소식 계속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1.3% 오르면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불을 뿜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살펴보시면 수요일장 엔캠을 제외하고는 2차전지 힘을 못 냈었는데 LG엔솔 전일 4% 넘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현대차부터 네이버까지 자리를 해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면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전일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손을 잡고 차량용 반도체 공동 개발 및 생산까지 손을 잡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양사는 국내외 주요 팹리스에 공동 투자를 함으로써 1차적인 신뢰 관계를 쌓았고 경영상 한 배를 탔기에 앞으로의 주가 행보가 기대되는데요. 현대차 오늘은 0.23% 강보합권에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아 현재 1.67% 시세 분출하면서 개장 기다리고 있는데요. 기아의 3월 도매 판매량이 27만 대로 전달 대비 12% 증가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올해 기아의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이라며 최근의 주가 낙폭을 매수 기회로 봐야 한다라고 전했는데요. 한편 기아의 올해 1분기 도매 판매량은 76만 대로 3월 볼륨 효과가 반영이 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자리에 있습니다. 현재 파랗게 멍이 든 모습인데요. 에코프로 이러한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발 충격으로 전 6%, 7%대 낙폭을 키웠습니다. 오늘도 파란불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HPSP 현재 1.23% 약세 흐름 보이면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이 점점 미세화될수록 HPSP에 이 장비가 필요할 겁니다.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인데요. 하지만 차트상 보면 HPSP 2월부터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신성 델타테크도 오늘장에서도 0.73% 약세 흐름 보이면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상 체결 지수 살펴봤습니다. 개장 전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지금 4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로 자산운용 윤정식 상무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네이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가 최근 들어서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죠. 중국에서의 그런 이 쇼핑, 온라인 쇼핑에 대한 그런 공습이 있었죠. 알리와 테무로 대표되는 이 두 쇼핑몰이 국내 소비자들의 이 주목을 상당히 좀 많이 받으면서 사실 이 두 쇼핑몰 덕분에 이 물류항이 사실 마비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쇼핑에 대해서 상당한 매출과 이익단의 비중이 있는 네이버의 악재로 받아들여졌고요. 그러면서 네이버의 주가가 사실 뭐 최근 들어서만 보더라도 23만 원이었던 주가가 18만 원대까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중국 직구 플랫폼에 대한 우려감들, 그러면서 네이버 전 사업부, 이 주력 사업부인 이 온라인 쇼핑에 대한 이런 매출 성장 둔화에 따른 우려감들이 작용하면서 주가가 떨어졌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네이버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굉장히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부분들보다는 우선은 지금 상당히 좀 안정적인 자리고 일정 부분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PER이 20.4배 수준입니다. 굉장히 낮은 그런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2024년 2024년 실적 추정치에 대한 예상 PER이 20.4배 수준인데요. 네이버가 리만 사태를 제외하면 PER이 20배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적으로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이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은 좀 낮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전자상거래 시장 자체가 성장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그러면 사실 코로나 때 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죠. 대표적으로 쿠팡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는 나가서 물건을 사는 것보다는 휴대폰으로 집에서 주문하는 게 일상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코로나 시국에 굉장히 많이 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죠. 그래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후에는 성장률이 뚝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던 수준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다시 최근 들어선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률 10%대로 올라오면서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성장률이 높아졌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자상거래 시장이 시장 자체가 커진다 그러면 그 안에서 네이버에 대한 이런 주목도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중국 직구 플랫폼으로 인해서 네이버가 투심이 악화되면서 시장 하락했는데 사실 이 중국 직구 플랫폼들에 대한 광고 시장에 대한 수혜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직구 플랫폼, 물론 이제 물건을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이버 쇼핑이냐, 중국 직구 플랫폼이냐, 이런 부분들은 경쟁 관계가 되겠지만 중국 직구 플랫폼도 꼭 해야 되는 게 있죠. 이 광고입니다. 이 광고 부분에 있어서는 네이버가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전에 미국을 살펴보면 이 구글이라든지 이런 다른 플랫폼들에 있어서의 광고가 많이 올라갔다는 점 등을 본다라면 이 부분은 추가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네이버 만나봤고요. 빠르게 두 번째 종목도 함께 여쭤볼게요. 네, 두 번째는 코스맥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네이버랑은 좀 다른 포인트입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실적 추정치가 좋아진다라는 포인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화장품주들이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중국이 계속 감소하고 있었는데 감소세가 거의 멈췄다라는 점, 중국에 대한 하락이 멈췄다라는 점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시장이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사실 사드 이전을 살펴보면 화장품은 다 중국만 바라봤습니다. 아모레
에이시아퍼시픽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중국에 대한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올라갔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사드 이후를 보면 중국은 매출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감소를 했었고 지금은 선진국 시장 그리고 동남아 시장에 대한 성장률이 어떤지를 좀 봐야 되는데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우선 국내부터 살펴보면 매출이 20% 이상 성장할 것이고 24년도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국내는 굉장히 좀 좋은 수준, 좋은 모습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국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23년도 대비해서 4년도가 거의 50% 가까운 그런 성장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첫 번째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동남아 시장도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다 한 20에서 한 40% 정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서 이 K브랜드라 그러죠. 이거에 빠른 침투가 이루어지고 있고 마지막 중국은 23년 하반기부터 유입된 이런 신규 고객들로 인해서 중국 시장 하락이 멈췄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중국 좋아지고 미국도 좋아지고 있고요. 동남아까지 좋아지면서 화장품주들에 이제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4월 목요일장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어제장 우리 증시의 핵심은 주도주 찾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저피, BR, 용재무투하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펀더멘털보다는 개별 이슈로 움직이고 있는 우리 국내 증시입니다. 간밤 미증시는 연준의 신중론 속에서 혼조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미국은 실적 기대감으로 개별 장세가 이어졌었습니다. 오늘 개장 분위기는 어떤지 바로 지수 흐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을 피우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상승 반전에 성공한 모습인데요. 코스피는 1.16% 강세 흐름 보이면서 2,738.24포인트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만나보겠습니다. 0.63% 오르고 있습니다. 885.53포인트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방위 우주항공에 집중하기 위해 인적 분할을 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에 계속해 올라오고 있는데요. 현재 1.32%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2만 5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엔젤 로보틱스 만나보겠습니다. 웨어러블 로봇 대중화로 주목을 받고 있는 엔젤 로보틱스입니다. 어제장 3거래일 만에 4% 오르면서 6만 2천 원 선을 회복을 했었는데요. 엔젤 로보틱스 오늘장에서는 6.6% 더 진한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6만 3천 원대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피롭틱스입니다. 유리기판 관련주죠. 피롭틱스. 보통 반도체는 실리콘 기판을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자 이 실리콘 기판을 대체하는 유리 기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 대장주죠. 바로 피롭틱스입니다. 어제장 마감 후 한국거래소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할 만큼 최근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피롭틱스 오늘도 1.65% 강세 흐름 보이면서 27,800원 선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YC캠입니다. YC캠 역시 유리기판 관련주입니다. 최근 개인과 외국인이 번갈아 가면서 매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유리기판 키워드로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극자외선 핵심 소재 2종의 양산 테스트가 완료됐다는 소식이 주가를 끌어올렸다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2% 가까운 시세 분출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모니터랩입니다. 현재 6%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요. 어제장에는 17% 넘는 시세 분출을 했던 모니터랩입니다. 최근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으로 주목을 받았었는데 오늘은 파란 불을 켠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실시간 상위 종목 살펴봤고요. 자세한 개장 분위기는 이가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어떤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색 상위 종목들부터 체크해 보시죠. 1위는 오늘도 삼성전자입니다. 8만 5천 원 선 훌쩍 넘어서면서 8만 5,200원 선에서 지나갑니다. 1.3% 정도의 상승률 현재 기록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반면 HLB 제약 쪽은 좀 오늘 빠지고 있습니다. 0.1% 정도 소폭이지만 밀리고 있습니다. 피롭틱스 유리기판 관련주죠. 오늘도 좀 강하게 움직입니다. 1.8% 정도. 어제장에서도 장 막판까지 유리기판
전기기판 관련주도 힘을 좀 받아갔었는데요. 장 출발도 좋습니다. 2% 가까운 상승률 보이고 있고요. SK 이터닉스는 장 출발은 플러스권이었는데요. 어느새 지금 1.6% 정도로 낙폭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도 살펴보겠습니다. 0.26% 정도 강보합수인데요. 한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1분기 실적이 좀 기대치를 웃돌 것으로 나오게 되면서 현대 로템도 좋은 흐름 좀 보이고 있습니다. 0.26%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한미반도체도 여전히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2% 정도 상승하고요. 이수페타시스 6.9% 정도 상승률 기록합니다. 엔젤 로보틱스는 5.41% 정도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로봇주 전반에 함께 좀 힘을 보태줄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 시장 중에 오늘 섹터별 움직임도 함께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섹터 전기 전자 쪽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종목으로 좀 보자면 SK 하이닉스 3.7% 정도 오르고 있고요. 삼성 SDI도 2.8%, DB 하이텍도 2.7% 정도의 상승률 현재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선 쪽도 오늘 나쁘지 않습니다. 가온전선, 대한전선 각각 2% 넘는 상승률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철강 금속도 나쁘지 않은 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TCC 스틸도 3.6%, 사마 알미늄 3.2%, 포스코 홀딩스도 1%대 강세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제조업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KR 모터스도 오늘 5.9% 정도, 6%에 가까운 상승률 보이면서 움직이고요. 기아도 2.6%. 오늘 전반적으로 자동차 부품주 흐름 나쁘지 않네요. 이 부분도 함께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sektor별로 보겠습니다. 반도체 쪽이 오늘 좀 잘 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네페스, 이오테크닉스, SFA 반도체 각각 7%, 5%, 2% 정도 흐름 좀 좋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금속 부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QNC 오늘 2.7% 정도 상승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IT 하드웨어 쪽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엠젠솔루션 지금 상한가 장 출발부터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페스 역시나 여기 7.5% 정도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반면 좀 하락하고 있는 섹터는 어디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유의복 쪽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크게 밀리고 있는 건 대한방직 0.56% 약보합 수준 좀 밀리고 있습니다. 보험 쪽도 오늘 좀 밀리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인데요. 코리안리 0.37%, 흥국화재 0.25%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빠지는 쪽 오늘 운송 쪽 좀 빠지고 있고요. 오락 문화 쪽도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별로 보면 JYP 엔터테인먼트 1.68% 하락하고 있고요. 레몽레인 그리고 큐브엔터도 각각 좀 하락합니다. 출판 쪽도 보면 오늘 좀 하락하고 있고요. 신테카 바이오도 1.19% 하락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수급 상황은 좀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보실 텐데요. 지금 시각 기준으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오늘 좀 담아내고 있습니다. 장 출발이 좀 좋은 모습이고요. 기관 쪽으로 보자면 오늘 연기금 쪽 많이 들어오고요. 금융 투자 쪽에서도 오늘 매수세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지금 7거래일 연속 8거래일째 지금 계속해서 매수세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오늘 물량 좀 담아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3거래일 연속 지금 물량 좀 담아내고 있고요. 반면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 물량 좀 토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흐름이 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함께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장 분위기 함께 좀 살펴봤고요. 질문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보시면 코스닥 안에서 2차 전지 어제 좀 낙폭이 커서 그런지 오늘 장에서는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바닥이 어딘지 여쭤보는 건 좀 무의미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내일 잠정 실적 발표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 때문에 이만큼 타격을 받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도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많이 좀 타격을 받을지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할까요? 네, 사실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이미 주가에는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런 이 충격적인 그런 실적 그러면서 이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보다는 그런 걱정은 좀 덜 할 것 같은데 문제는 반등이죠. 사실 이 전기차라는 부분, 2차 전지다라는 부분은 시장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서 2030년도 사실 혹은 그 이후 것까지 사실 당겨오면서 주가가 이전에 많이 올랐었죠. 근데 이 뚜껑을 열어보니 최근 들어서 사실 많이 팔리고 있는 게
전기차의 성장 속도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좀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전기차에 대한 아직까지 뭐 배터리의 충전 양이라든지 그러면서 일회 충전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 여전히 충전은 좀 불편하다.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전기차 산업은 성장합니다만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계속적으로 좀 못 따라가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숫자적으로 유의미한 부분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은 좀 보수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어느 시점은 올 거거든요. 뭐 테슬라도 비롯해서 전기차가 이제는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하면서 생산에 대한 판매에 대한 속도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까지는 당분간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그러면 조선주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삼성중공업 보면요, 1.03% 정도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우리나라 수주액이 세계 1위를 달성했다라는 기사가 좀 나왔지만 사실 주가의 반응은 좀 미미한 상황이고요. 오늘장에서는 추가적으로도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로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네, 우선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종목별로 조금 차별화가 나타나죠. 물론 어떤 조선 회사가 더 좋고 더 좋은 수주를 받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 주인이 바뀐 회사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섹터별로 좀 같이 움직였다라면 지금은 종목별로는 조금 차별화는 일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국제 유가도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환경적인 규제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분명히 관심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가 좀 반도체로 좀 치중이 되어 있고 최근 시장의 모습들도 상당히 반도체로 많이 치중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목도는 좀 덜 받았습니다만 조선주 같은 경우 중국에 대한 비중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늘었다가 최근 들어 다시 조금씩 줄고 있는 모습들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좀 더 첨단 기술이 되면 될수록 국내 조선사에는 유리하기 때문에 조선업체들 이 오늘 좀 하락한다라 그래서 너무나도 보수적으로 보시기보다는 그래도 계속 관심 갖고 보시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보수적이 되거나 반도체에 대한 치중이 조금 줄어들 때에는 조선주들에 대해서 다시 관심도가 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실적도 이제는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들, 작년 대비해서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등을 봤을 때 조선주들은 뭐 좀 길게 봤을 때에는 관심 갖고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이 좀 반도체 쪽으로 치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급이 좀 순환매적으로 돌면서 조선 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주가의 흐름 추이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원자재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유가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금도 지금 사상 최고치 달성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구리나 알루미늄 가격도 오르고 있고 코코아 가격도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원자재에서 좀 아이디어를 확장해 가서 관련주들 좀 찾아봐서 계획을 좀 세워보자면 어떻게 투자 포인트 좀 잡으면 좋을까요? 네, 사실은 이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특히 유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이 이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물가에 좀 부담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도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뭐 전일 밤에도 미국에서 금리 인하 1회 얘기가 나왔죠. 사실은 시장은 3회를 기대하고 있는데 1회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한 번 더 조금은 냉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관련된 종목들은 유가는 상당히 좀 높은 수준, 유가와 금값은 좀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좀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유가와 금값이 높은 수준이 된다라면 여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도 좋겠는데 그 외의 종목들은 좀 단기적인 좀 테마 성격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뭐 굉장히 장기적으로 다른 원자재 가격들이 다 같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지금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죠. 이 원자재 가격이라는 거는 이 경기가 좀 좋아져야지 다 같이 좀 올라가는 게 좀 자연스러운 상황인데 지금은 미국 경기만 좋죠. 거의 미국과 일본 경기만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 같이 추세적으로 올라가기에는 경기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은 부족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와 금값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 가지시고 좀 길게 보셔도 좋겠지만 나머지 관련된 기업들은 좀 짧게 방망이 쥐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원자재 좀 짚어봤습니다. 유가나 금값과 관련해서는 관련주들에서 좀 좋게 보셨으니까요. 관련주들 좀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주도 좀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제 사우디발 수주 훈풍이 좀 있었고요. 또 야당이 올림픽대로 전 구간을 지하화하겠다라는 공약을 좀 세우기도 했습니다. 다만 좀 PF 관련한 위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총선 이후에 좀 줄도산할 거다, 건설사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좀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어떤 시선을 좀 가져가야 할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우선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긴 호흡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무언가 공약에 이런저런 공약들이 뭐 많이 나오기 마련인데 그럴 때마다 건설주들의 움직임들이 사실은 긍정적이었던 적이 더 많거든요. 무언가를 하겠다, 도로를 깔겠다, 건물을 짓겠다, 어떤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겠다, 무언가를 만들겠다, 다 건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봤을 때는 건설주들은 긍정적인 상황인데 지금 이 금융 환경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건설에 대해서도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우선 선거 이후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어떤 당이 결정이 좀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게 되고 여기서 나오는 정책이 어떻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더 많이 좌우가 될 가능성이 높죠. 이 건설주들이 이 상장되어 있는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규모가 큰 건설사이기 때문에 이 PF 부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좀 영향이 좀 덜한 상황, 뭐 도산까지 갈 가능성은 뭐 이제 코스피 건설사들 최상위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좀 낮은 상황이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을 봐가면서 선거 이후를 보고 좀 긴 호흡을 가지고 하반기를 바라보고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건설주 같은 경우에 선거 이후에 공약들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반기 바라보면서 조금 더 길게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따라가 말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스탁솔루션 이슬이 전문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행히 오늘 우리 국내 증시 흐름은 좀 나쁘지 않습니다. 양시장 모두 다 코스피는 1.16%, 코스닥은 그래도 1% 가까운 상승을 좀 기록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은 이제 어저께 또 많이 빠진 만큼 오늘 어떤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게 계속해서 좀 추세적으로 이어질지는 뭐 총선 이후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증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적극 매수도 아니고요. 적극 매도도 아닌 좀 관망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를 좀 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S&P 지수 같은 경우에 지난 10월달 이후로 거의 바닥권에서 20% 이상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해오고 있는데 그만큼 굉장히 좀 비쌉니다. 그래서 PER도 한 20배가 지금 넘어가는 뭐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이제 또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의 실적 결과가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여기서 만약에 좀 실망스러운 어떤 결과들이 나온다면은 굉장히 지금 밸류적으로 많이 높아져 있는 만큼 주가 하락폭도 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좀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내 증시도 별반 지금 다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 증시도 같이 계속해서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국내 증시에서 좀 우호적으로 볼 만한 부분들은 여전히 좀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지금 반도체 업황을 계속해서 좀 회복을 하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아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조정이 크게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추가 낙폭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은 좀 확인해야 한다라는 점에서 당분간은 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코스피 외국인이 이제 조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몰리는 종목군들 위주로 선별을 하셔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다음 주에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고 또 국내에서는 총선이라는 굵직한 이벤트가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좀 체크하셔야겠고요. 또 따라서 지수의 리스크 관리도 함께 좀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장 상황 전반적으로 함께 좀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피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LS 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 두산, 이수페타시스, 삼화전기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어느 거 좀 살펴볼까요? 네, 삼화전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연일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워낙에 지금 또 실적 개선이 가파르게 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보다는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충분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그 SSD 관련해서 또 이제 품귀 현상을 좀 빚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SSD 쪽 이제 계속해서 좀 가격 인상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뭐 SSD도 현재 삼성전자와 함께 또 개발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대 요인들은 굉장히 좀 많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좋은 것은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좀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실적은 더욱더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좀 크게 개선이 되고 있는데 작년 이제 영업이익률이 2023년도에 한 3% 수준인데 올해는 한 10%대까지 또 늘어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익성을 보려면 결국에 ROE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ROE도 이제 올해 1분기를 기점으로 굉장히 좀 크게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뭐 23년도에 한 7% 수준에서 올해는 한 20%가 또 넘어갈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에 따라서 지금 EPS 추정치도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사실 다른 종목군들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은 이 삼화전기가 또 하나의 좀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전고점 부분에서 지금 맞고 다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무리하게 좀 들어가시기보다는 조금 기다렸다가 한 3만 원대까지 내려오면은 그때부터 좀 분할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삼화전기 좀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SSD 모멘텀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제가 지금 보니까 2월 29일, 그러니까 2월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우상향 곡선을 좀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가 굉장히 예쁜데요. 오늘 장에서는 윗골이 좀 길게 그리면서 상승분을 좀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4,40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3만 원대 들어왔을 때 분할 매매 관점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닥 살펴보시죠. 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HB테크놀로지, 자람테크놀로지, 이오테크닉스, 하나머티리얼스, 어보브 반도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 좀 살펴볼까요? 네, 이오테크닉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 장비 관련주들이 또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뭐 한미 반도체도 계속해서 좀 연일 상승을 이어오고 있는 만큼 현재 국내 반도체 이제 관련주 중에서 사실 가장 강한 게 좀 장비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오테크닉스도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장비 쪽은 이제 좀 밸류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신규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고점에서부터 막 20-30% 밀렸을 때 그때부터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신규적으로 접근하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주를 놓치셨다면 오히려 최근에 이제 좀 떠오르는 게 또 유리 기판 쪽입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대장주가 이제 뭐 필옵틱스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 뭐 SKC 이런 관련주들도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장비 쪽을 못 잡으신 분들은 다시 떠오르는 뭐 유리기판 쪽으로 조금 눈을 돌리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장비주도 이제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간다면은 뭐 추가 상승 여력은 좀 있겠지만은 신규 관점에서는 좀 리스크 관리에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이오테크닉스 현재 23만 7천 원대 오늘도 이제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지속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신규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면은 한 20만 원 이하대부터 조금 분할로 담아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이오테크닉스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이오테크닉스 보실 텐데요. 장비 쪽 관련된 종목이고요. 아무래도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신규 접근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발도 이미 갭을 띄우면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강하게 10%대 상승률 기록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반도체 관련해서 좀 신규적으로 접근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떠오르는 쪽으로 유리기판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최근 필옵틱스 너무 잘 가고 있죠. 이 종목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리기판 테마 관련해서 관련주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오테크닉스까지 함께 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급등 종목들 보고 오겠습니다. 네, 전거래일 특징주부터 오늘 이 시각 급등주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전일 상한가 기록했던 세화 PNC입니다. 화장품 관련주죠. 세화 PNC 1분기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과 자사의 헤어 브랜드인 모레모가 중동 뷰티 시장에서 흥행 판매 소식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12% 넘는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289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두 번째 종목은 윙이푸드입니다. 전일 상한가 가까운 오름폭 키웠었는데요. 해외 상장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주 회사입니다. 윙이푸드, 한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으로 중국의 전통 육가공 식품 생산 기업입니다. 나스닥 상장 진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오늘장에도 5% 넘는 오름폭 키우고 있습니다. 1,679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세 번째 종목 영우 DSP입니다. 역시 어제장에 상한가 가까운 상승세를 분출했던 영우 DSP입니다. 반도체 웨이퍼 펌프 3D 검사 장비 국산화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상승 재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전일 국내 반도체 후공정 기업과 톱티어 반도체 제조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오늘도 3% 가까운 오름폭 키우면서 1,206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전고체 배터리용 황화 립튠 사업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3월 들어서 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그래도 이번 주부터는 다시 힘을 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차트상으로 보면 작년 말부터 꾸준히 오르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2.99% 오른 27,550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목입니다. 재룡전기입니다. 변압기 관련주인 재룡전기입니다. 변압기는 이제 시작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발전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변압기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재룡전기 오늘 10% 넘는 빨간불 뿜으면서 53,900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급등주였습니다. 네, 재룡전기 오늘도 잘 가면서 급등 종목 중으로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가 가져온 종목 화면을 통해 따라가 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LX 세미콘입니다. 이 종목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LX 세미콘도 최근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지금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LX 세미콘도 이제 크게 보면은 뭐 반도체 설계 기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매출이 이제 그 DDI 쪽에서 한 90% 이상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DDI는 이제 OLED나 뭐 LCD 등의 이런 뭐 디스플레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반도체 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OLED와 이런 LCD의 업황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사실 최근에 이제 아이폰 15 시리즈가 이전 시리즈보다 이제 판매량이 굉장히 좀 부진하면서 그동안 이제 OLED에 대한 수요 감소로 좀 이어졌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관련 기업들의 어떤 주가 하락으로 좀 이어졌던 부분입니다만 이게 지금 올해 1분기부터는 어떤 그런 OLED 관련해서 패널 생산이 좀 정상화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부터
내년부터는 어떠한 본격적인 기대감을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동사의 어떠한 그런 DDI 공급량도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달에 또 이제 그 아이패드, OLED 아이패드가 좀 이제 출시가 되는 만큼 이런 이제 어떤 외형 성장이 또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AI 산업 성장과 더불어서 또 이제 XR 관련 산업에도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XR 관련해서도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디스플레이 쪽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동사에 대한 그 DDI에 대한 어떤 관심도도 계속해서 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현재 LG 디스플레이 쪽도 계속해서 이제 그 XR 관련해서 좀 투자를 많이 좀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저번에 이제 애플 쪽에서 비전 프로를 또 출시를 했죠. 네, 그만큼 다시 한번 이제 AI 산업이 좀 확산이 되면서 이 XR 쪽으로도 관심이 좀 옮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수급 흐름도 굉장히 좋은 편인데 아직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개인들이 아직까지 선호하는 종목이긴 하지만은 최근 이제 수일 동안의 동향을 보게 되면 개인들은 점진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고요. 바닥권에서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뭐 지금 가격대에서도 괜찮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한 95,000원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X세미콘 지금 수급 상황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연일 좀 매수세, 러브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OLED 아이패드 출시 모멘텀 좀 남아있기 때문에 기대감 좀 가져가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표가로 95,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화면을 통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HD 현대중공업입니다. 이 종목은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최근에 이제 조선주들 그리고 해운주들의 흐름도 좋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눌렸을 때 접근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워낙에 지금 이제 조선업 쪽은 계속해서 호황기를 좀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분기에 이제 그 선박 수주액만 보더라도 지금 중국을 이미 제치고요. 또 1위를 이제 달성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이제 좋은 기조가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뭐 LNG선이라든지 이런 암모니아 운반선을 위주로 계속해서 지금 수주량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중남미 쪽에 함정을 또 이제 수출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한 4척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규모적으로도 국내 관련 기업들 중에서 사상 최대 좀 규모이기 때문에 향후 뭐 페루를 필두로 해서 뭐 이런 중남미 시장 진출이 좀 본격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MRO 시장도 굉장히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좀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MRO라는 것은 이제 그 함정을 유지하고 이제 보수하는 이제 사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아시아 쪽에 특히 이제 필리핀을 필두로 해서 이 MRO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또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할 것으로 좀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내에서도 이 MRO 관련해서 일부 물량을 좀 해외 쪽에 넘기려고 하는 뭐 방안을 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이제 MRO 시장이 커질수록 이제 이 동사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결국에 이제 조선업 업황이 계속해서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올해 실적에 좀 찍힐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영업이익이 지금 올해 예상되는 게 한 4천억대 이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이제 1,000억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가량 성장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좀 호황기를 누릴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현재 관점에서 좀 모아가시기에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좀 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매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목표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한 14만 원대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제 세계 수주액 1위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주 관련해서 좀 반응이 좀 미미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도 좀 눌리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을 좀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 14만 원대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탁솔루션 이슬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투자하기 전에 살펴보면 좋을 리포트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종목으로는 아이패밀리 SC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분기에는 분기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매출은 48% 정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14% 정도 YOY 대비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요. 컨세는 28% 정도 상회할 전망입니다. 어떻게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히트 제품이 탄생했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글로벌로 확산하고 있다라는 점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히트 제품을 보자면 글래스팅 컬러 글로스라고 해서요. 립글로스 제품인데요. 국내 이커머스 쪽에서 강한 수요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제품으로는 멜팅밤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립과 관련된 제품인데 중국 쪽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이 두 개의 제품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브랜드가 바로 로맨이라는 브랜드인데요. 3월 말에 일본 입점을 좀 하면서 오픈 전부터 아이템 발주가 엄청나게 발생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신제품 출시 일정들이 빼곡하게 지금 적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3년 4분기에는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1분기에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유인은 신고가라고 적혀 있는데요. 지난 3월 초에 상장하면서 이후 18% 넘게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 배경으로 리포트 안에서는 기업 문화를 꼽았는데요. 코덕이라고 해서요. 코스메틱 덕후, 그러니까 화장품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의사결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쇼폼이나 SNS 플랫폼을 이용해서 마케팅을 진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적은 비용 대비해서 큰 효과를 지금 거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난해에는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거뒀다고 하고요. 현재는 그 궤적을 넘어서서 지금은 사상 최대 매출을 경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가는 26,000원을 제시했으니까요. 계속해서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는 우리 금융지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적 리스크가 크지 않다라는 부분인데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보면 첫 번째로는 ELS와 관련해서 판매 금액이 크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ELS 배상과 관련한 우려가 크지 않다라는 장점이 좀 있고요. 타사 대비해서 비은행, 그러니까 증권 등을 포함하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좀 상대적으로 비율이 적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외 부동산 영향도 제한적으로 받을 수 있고요. 세 번째, 그래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이슈에서는 가장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고 또 대형사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배당 수익률까지 함께 기대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단점을 좀 꼽아보자면 아직 여전히 오버행 우려는 좀 잔존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오버행이라고 하면요, 증시에서 매물로 출회될 수 있는 잠재적인 과잉 물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관이나 채권단에서 만약에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일정 물량을 의미하는데요. 이 오버행 우려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시가총액이 좀 작아졌다, 낮아졌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는 과도한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래서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18,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는 정다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3년부터 오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이 동사에겐 도움이 좀 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수요가 좀 하락하게 되더라도 이 부분을 상쇄할 수 있게 됐고요. 특히 유가공품은 조류 인플루엔자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다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발생했을 때 조기에 좀 차단하는 조기에 방역을 완전히 차단하는 역할을 좀 하고 있어서 수익성 방어에 철저히 기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곡물 가격 하락이 곧 이익 개선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사는 오리 알을 부화시키는 것부터 제품화까지 전 과정을 모두 다 담당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물 가격, 즉 사료 가격에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이 가격이 좀 하락세를 겪게 되면서 수익률도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정다운이라는 종목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유경 오리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요. 오리알 부화부터 HMR까지 수직 계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20% 정도 되기 때문에 꽤나 큰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다운을 가져온 이유는 바로 이 그래프 때문입니다. 이 붉은색 라인이 정다운이고요. 회색 라인이 코스닥 대비 상대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정다운이 코스닥 대비 상대 수익률을 계속해서 궤적을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꽤나 투자 포인트를 가져볼 만한 꽤나 수익력이 견조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오리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오리 가격이 23년부터 계속해서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수요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을 보시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3월 들어서 살짝 주춤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률을 따져봤을 때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살짝 주춤하긴 했지만 다시 2023년에 꽤나 크게 올라왔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는 곡물 가격 하락으로 이익이 개선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가격이 꽤나 좀 높아졌었던 러우 전쟁 때문에 곡물 가격이 한때 좀 갑자기 올랐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굉장히 좀 잘 방어했습니다. 19% 정도 방어를 했고요. 곡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6개월 후행하는 성격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조금 더 매출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모 가격도 보겠습니다. 우모라고 하면 오리털 의미하는데요. 중국과 지금 대결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중국산 우모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반면 정다운 같은 경우에는 판매 단가를 계속해서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과 함께 좀 대결을 펼쳤을 때는 오히려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견조한 배당 수준 보겠습니다. 배당 성향이 21%에서 30% 정도까지 높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급등했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바로 고배당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부터 계속해서 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과 목표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곡물 가격이 하락되면서 매출의 이 부분이 좀 개선될 것이다라는 점 그리고 오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보시면 투자하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리포트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견조한 경제 지표로 인한 미국의 금리 인하 신중론에도 코스피 2,730선을 회복했습니다. 개장 전 지금사에 코스맥스와 네이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국내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큰 폭으로 성장했다는 점과 중국 시장 회복 기대감으로 코스맥스 제시해 주셨고요. 중국의 커머스 기업들의 플랫폼 광고 수익 기대감으로 네이버 제시해 주셨습니다. 따라가 말아에는 LX세미콘과 H현대중공업 제시해 주셨습니다. H현대중공업은 분할 매매 관점으로 14만 원의 목표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